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알더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알더밥에서 진행과 건강 파트를 책임지는 청담인 한의원 원장 안상원입니다. 웰컴 김민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버리지 아카데미 비크로브입니다. nem셀부즈 대표 김세윤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요. 우리 카페 넴셀부즈 김세윤 대표님을 모시고 커피하기 2편입니다. 이태리 에스프레소, 한국은 아메리카노 이런 주제로 이 커피 이야기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기 전에 가족분들 후기 소개시켜 드릴게요. 재벌 돌고래 육군님, 치킨 특집 너무 잘 들었습니다. 치킨이 일이 다양한지 몰랐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앞으로 만회까지 부탁드립니다. 아유, 그럼 이거 뭐 7순 넘어서 8순 돼서도 저는 방송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무야산다님, 사케 후기입니다. 연초라 그런지 며칠간 무지 정신이 없네요. 사케편 들으면서 사케 한잔 해봅니다. 무조림인데 거의 6시간 졸였습니다. 사케가 좀 어렵네요. 자, 너블곰님입니다. 이 많은 음식과 여행, 가족분과 함께 다니시는 건 아니겠죠? 형님은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신가요? 진짜 한번 알더와 방송 출연하시죠. 우리 무야산다님이 좀 일찍 결혼도 하고 좀 일찍 아도 낳고 좀 일찍 조직에서 나와서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긴 하는데 숨쉬는 운동 외에는 하는 게 없다 보니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먹는 거더군요.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네요. 자, 너블검님, 오래된 에피소드를 듣다 보니 방어에 찍어 먹는 새우장 파시려고 했던 것 같던데 어떻게 드신 건가요? 아직 파시면 좀 사볼까 해서. 네, 저희가 조만간 우리 쿠마님하고 이 인터넷 그 음식 판매 쇼핑몰 오픈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쿠마님이 만드신 새우장도 그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날이 조만간 머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격려해 주시고요. 네. 자, 무야산다님 치킨 후기입니다. 치킨 이야기는 들어도 재미있는 소재 같습니다. 치킨밥 즐겨 먹고 있는데 참 많나요. 식사도 되고 술안주도 되고 치킨밥 레시피도 저희 알더바 후기편에 잘 올려주셨고요. 자, 메모리님, 사케편 뒤늦게 듣고 마침 체크만 해두었던 사케를 직구 사이트에서 카메이즈미가 있는 걸 보고 바로 질러서 오늘 받았습니다. 근데 가격은 오히려 싸다 싶을 정도인데 배송료 및 기타 등등 본품 가격의 2배 가까이 돼버렸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기대됩니다. 또 YE55555NY님, 매번 감동하면서 듣기만 하고 후기는 나중으로 미루다가 처음 올려봅니다. 동심명가에서 막국수와 떡갈비를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보니 동심명가 편이 올라와 있는 걸 보고 후기 남깁니다. 알더밥에 후기 올리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동심명가의 막국수는 평냉과 막국수 사이쯤의 맛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치미의 쿰쿰한 맛이 육향과 적절히 조화로운 맛이에요.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또 무야산다님이 알더밥 듣고 따라해보기. 우리 그 방송 들으시고 그 모든 레시피를 다 따라하시는 우리 애청자님이신데요. 홍어의 껍질과 살 사이로 칼을 넣어보았습니다. 소금은 암염으로 생홍어입니다. 그래서 생홍어를 또 집에서 그렇게 넣으면 삼투압으로 물이 빠져나옵니다. 네. 빠져나가지고 좀 더 쫀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막국수는 비빔이라 생각했지만 요즘은 막국수가 더 냉면 같더군요. 또 이런 후기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커피 이야기 또 계속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세윤 대표님, 네. 에스프레소 어떤 커피인가요? 뭐 에스프레소라고 하면은 네. 이제 뭐 많이들 이제 에스프레소로 마셔야 이탈리아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요새 말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좀 시크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멋있는 뭐 이런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네. 생겨난 유래는 예. 철저하게 상업적입니다. 어. 에스프레소라는 말이 이제 흔히들 뭐 그것도 이제 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많습니다만 가장 많은 게 익스프레스, 급행, 예, 빠르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게 이제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네네. 말 그대로 커피를 한 잔 드립으로 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최소 3분입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에스프레소는 추출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초. 30초. 네.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 판다면 30초 만에 나온 커피를 팔 것이냐, 3분 만에 나온 커피를 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빨리빨리 나온 것을 선호하겠죠. 업주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걸 가게의 매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이제 기계의 힘을 빌어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으로 커피가 이제 내려져야 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압축시켜서 이제 골수까지 뽑아낸 것이 이제 에스프레소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자, 드립 커피, 드립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드립은 어떻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드립, 그러니까 중력의 힘으로 예. 물이 떨어지고 거기에 이제 커피 가루와 물이 닿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이 닿는 시간과 뭐 온도에 비례해서 이제 커피 그 씨앗이 벗겨진 씨앗이 이제 갈려져서 거기서 이제 물과 만나면서 우러나는 거죠. 말 그대로 우러나는 거. 우러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양탕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서양에서 온 탕국이라고. 네, 네. 네, 그게 다 그 의미입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우려내는 거는 한 3분 정도 걸리는데 네. 이게 에스프레소는 예를 들어서 강한 압으로 네. 쫙 하고 뽑아 그 압력을 준 압력으로 거죠. 네. 해서 30초 만에 쭉 하고 액기스를 뽑아내는 그런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어. 네. 그렇게 해서 훨씬 더 밀도가 있어지고 네. 뭐 그러므로 해가지고 부수적인 이제 드립 커피에서 나오지 않는 부수적인 물질들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크레마. 이제 크레마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봤어요 그 단어. 커피에 이제 에스프레소를 딱 뽑아내면 그 위에 이렇게 조금 이제 캐러멜 색깔로 둥둥 떠 예, 예, 있는 그렇죠. 예, 예. 거품들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압력을 주면서 나오게 되는 이제 드립 커피와는 다른 물질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약간 맛의 성향이 왠지 다르고요. 저는 이렇게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를 마실 때 약간 위에 그런 게 좀 떠 있으면 조금 더 맛이 있는 것 같고 약간 더 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왠지 좀 이지 커피는 좀 좋아 보이는 느낌도 좀 있고 예, 뭐 예, 그런 맞습니다. 아, 맥주 때문에 그래. 맥주 근데 그거를 때문에. 크로마라고 해요? 크레마. 크레마. 네, C-E-E-M-A. 크레마. 네, C-R-E-M-E.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태리에서는 주로 작은 잔에다가 네. 그런 에스프레소를 좀 마시는 네. 그런 분들이 많고 네. 자, 한국에서는 이제 저도 아메리카노 항상 마시는데 아메리카노는 그런 어떤 개념이죠? 이제 뭐 이탈리아에 방문을 한 미국 사람이 예. 이제 커피를 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브루잉 커피, 그러니까 큰 통에다가 예. 그러니까 드립을 네. 사람이 말한 핸드 드립을 이제 큰 기계로 크게 한 걸 이제 브루잉 대형 브루잉 머신이 있는데 예. 그 브루잉 머신으로 이제 먹던 사람들이 그런 거에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정말 조그만 잔에 굉장히 진한 커피가 나오니까 이제 당황을 하게 되면서 너무 진하니까 여기 물을 좀 타달라라고 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먹는 커피다. 그래서 카페 아메리카노. 미국 사람들이 먹는 커피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네. 예, 사실은 약간 경멸의 의미도 조금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촌스럽게 저기다 물을 타서 먹어. 뭐 이런 느낌? 예. 그죠? 그런 게 약간은 뭐 지금도 사실은 어. 제가 좀 그런 게 느껴져요. 예. 예, 실제로 이탈리아 가서 예. 아메리카노 틀림없이 메뉴에는 있습니다. 찾으니까. 예. 근데 그거는 로컬 사람들은 거의 다 먹지 않는 메뉴입니다. 그런데 에스프레소에다가 설탕을 안 타면 못 먹겠던데 나는. 설탕을 죽겠던데. 타야 되는데 자꾸 그 뭐 그냥 블랙 커피 옛날에 말하는 그 블랙 커피로 먹어야 뭐 있어 보이는 말도 안 돼. 씻어서 못 먹겠던데. 이탈리아건 다 설탕 타 먹어요. 설탕 타 먹습니다. 설탕을 절반 정도 타가지고 네. 딱 먹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또더 마시더라고. 그렇죠. 거기에다 이제 술을 딱 타 먹어줘야 제일 맛있는 거죠. 마지막에 설거지 할 때 딱 설탕. 커피 설탕이라고 하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가서 내가 왜 에스프레소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날따라 에스프레소가 한 잔 마시고 싶어서 통양의 국제음악당에 가서 그 에스프레소를 시켰네요. 이렇게 경치도 좀 좋고 야 여기서는 왠지 아메리카노보다는 왠지. 에스프레소를 좀 마셔야 될 것 같다고 딱 시켰는데 한 2모금 먹고 이 바닥이 보이는 걸 보는 순간 이거 돈이 너무 아까운데
이 돈이면은 물 이만큼 집어넣으면은 이거 한 30분도 마실 수 있는데 야 이거 에스프레소 좀 당황스럽다 할 정도로 네. 양이 좀 상당히 좀 적었던. 적죠. 근데 네. 굉장히 농축되고 진했던 그런 맛입니다. 네.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에스프레소를 주로 많이 마시고 미국 스타일은 아메리카노. 네. 또 한국에서도 약간 그 밥 먹고 나서 송륜 같은 거 마시는 느낌으로 연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메리카노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뭐 점심 시간 때 뭐 직장인들이 밥 먹고 네. 손에 하나씩 이제 종이컵 하나씩 예, 들고 예, 다니지 예, 않습니까? 예, 이게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점심 타임 러쉬가 직장인들 많은 주변에 있는 커피 전문점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쳐내느냐가 그날 매출의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커피 종류들 보면요, 이 카페 라떼가 나옵니다. 그 아까 카페에다 라떼가 우유라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아메리카노에다가 우유를 집어넣으면 카페 라떼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메리카노가 아니죠. 아메리카노가 에스프레소에다 에스프레소예요. 우유. 아, 에스프레소에다가 네. 우유를 집어넣어요? 네. 그러니까 우유에다 에스프레소를 넣으면 그 카페 라떼가 돼요. 우유 한 7, 8. 그러면 우유 나머지 양이 굉장히 에스프레소. 많이 들어가네요. 그럼 우유 7, 8. 그다음에 우유 7, 8. 에스프레소 예. 넣고 오, 끝. 끝. 예. 옛날에는 막 저어줬는데 요즘에는 그냥 멋이라고 그냥 부어주고 뚜껑 바로 닫아갖고 탁 흘러 옆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보여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우유는 어떤 우유를 쓰는 거예요? 그냥 메일 우유, 아무유, 서울 우유. 메일 우유, 서울 우유도 우유. 뭐 우유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뭐 메일 우유 소유를 메이저급은 다른 걸 쓰는데 예.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기업 회사 비밀이니까 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튼 그냥 일반 우유입니다. 아, 일반 일반 우유고 우유? 뭐 저지방을 쓸 수도 있고 우유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뭐 두유 사실 뭐 이런 것들도 되고 아니면은 예전에는 이제 호텔 같은 데서 네. 유제품이 이제 길게 보존되는 걸 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 뭐죠 무균 무균 살균 처리된 우유 살균 우유 이런 것들을 많이 썼죠. 진짜 서울지방 가면 요만하게 뭐 살균 예, 해가지고 재고 관리도 강하다. 재고 관리가 어, 워낙 가격도 편하니까 싸고. 그리고 뭐 냉장 시킬 이유도 없으니까. 웃긴 게 카페라떼는 이탈리아 메뉴가 아니에요, 제도요. 저도 미국 메뉴입니다. 아, 카페 라떼도 미국 메뉴예요? 네. 그럼 미국 친구들은 좀 연하게 먹는 거 좀 부드러운 거를 좀 좋아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거보다는 이제 식문화 자체가 육류 문화권이라서 예.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또 시작이 되는데 예. 카페 라떼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유랑 이제 타먹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미국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그 커피 매출은 스타벅스나 이런 외국계 프랜차이즈들 특히 미국계는 카페 라떼가 기본입니다. 아. 네, 우리나라는 카페 아메리카노가 기본이지만은 미국 계열의 모든 커피는 기본적으로 카페 라떼의 모든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왜 희한하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쓰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는 다 원래 라떼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농도가. 그렇구나. 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물성 자체가 소프트한 물과 섞이니까 당연히 진하게 느껴지는 거죠. 우유랑 섞였을 때 물성을 이기기 위해서 더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카페 댐셀브스 김세현 대표님한테 저는 뭐 커피빈의 커피가 이제 제 입맛에 좀 맞는데 스타벅스 가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약간 그 탄 듯한 느낌도 나고 좀 그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질 않아서 왜 그러냐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었던 거고 그 이유가 미국에서는 주 메이저 커피가 카페 라떼고 주 메뉴가 그거 카페 가장 많이 라떼에 나가는 메뉴에 모든 포커싱을 맞춰서 때문에. 로스팅 그러니까 커피를 볶는 거 작업을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아이고 뭐 이해가 확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파트 타이머도 쓰다 보니까 그 이게 많이 태울수록 그 퀄리티 차이가 크지 않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뽑기가 항상성 쉽습니다. 문제. 누가 뽑아도 별 차이가 안 나요. 로스팅을 많이 할수록 좀 태울수록 누가 뽑아도 비슷한 맛이 나온다. 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 편차가 좀 적죠. 그러니까 요새 흔히들 얘기하는 좀 고급 커피, 이제 흔히들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는 것들을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조금 연하게 볶는 스타일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원래 가지고 있던 뭐 당, 그다음에 산미,
이런 새콤달콤한 맛들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은 좀 진하게 볶지 않고 연하게 볶는 스타일의 커피들을 내놓기 시작을 했는데 이 커피들이 이제 정말 컨트롤하기가 힘듭니다. 아, 그거는 좀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많이 볶고 조금 태우면 누구나 만들어도 비슷비슷한 맛이 나온다. 네. 편차가 없죠. 큰 회사 입장에서 맛을 든든하게 낼 수 있게 좋은 커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항상성을 유지하기 스타벅스 가보면 그래 크게 커피 종류는 별로 없고 주스부터 해가지고 예 그런 것만 되게 많아요. 아니 커피 종류도 되게 많은데 뭐 있노? 베리에이션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그냥 커피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어야 돼요. 말 그대로 카페로서의 역할로서 거의 카페로서. 모든 음료나 먹을 거 이런 걸 다 만드는 거죠. 자, 우리 커피 종류 중에 모카자 들어가는 커피들도 많습니다. 네. 아까 그 모카가 뭐 초콜릿? 예. 초코, 아까 우유, 한국 이름 이야기. 그러니까 한국 얘기도 했는데 예, 모카 카페 모카에서 그 모카가 네. 실제로 예멘에 있는 모카 항구 이름입니다. 항구 이름이 모카인데 네. 왜 이제 모카가 초콜릿의 맛을 가진 음료로 거의 네.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이게 왜 그렇게 이제 뭐 전례가 되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커피들도 이제 조금 강하게 볶아서 그 마셨을 때 커피에서 이제 초콜릿 향이 난다. 네. 라고 해서 모카 커피는 초콜릿 맛이 나는 커피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이제 카페 초코라고 하면은 멋이 없잖아요. 그걸 카페 모카라는 이름으로. 근데 실제로 거기에 카페 모카라는 메뉴에 모카 커피를 썼겠냐는 거죠. 모카 커피는 쓰지 않습니다. 못 쓰네요. 비싸니까. 비싸기도 예, 하고 생산량도 얼마 없는데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대단위의 그런 카페에서 예. 전 세계 프랜차이즈에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초콜릿 맛만 내주는 거죠. 뭘 넣어서? 초코 소스. 네. 초콜릿을 넣어서. 네. 초콜릿 맛이 나오면 되니까. 커피에다가 초콜릿을 넣어서 네네. 이건 카페 모카다. 네네. 근데 이 이름의 유래는 사실은 모카항이요. 예멘에 있는 모카항이고 네, 거기에서 그 유통되었던 커피의 맛이 초콜릿 맛이 좀 강하게 났기 때문에 이제 예멘 모카 그 커피에 대해서 유래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카페 모카는 마셔보면은 그 커피 맛과 초콜릿 맛이 같이 느껴지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초코 커피 우유라고 보시면 초코 커피 우유. 네. 자, 또 이 카라멜 마끼아또라는 메뉴도 있습니다. 이 마끼아또가 이름이 좀 얄꾸리하기도 하고 얘가 좀 비싼데 그 제가 아는 친구는 자식이 돈도 못 버는데 꼭 이거 나보다 한 500원 1,000원 비싼 요 카라멜 마끼아또만 폼나게 시켜가지고 제가 이 새끼 뭔가 했는데 요거 약간 달달해요. 네. 캐러멜이 들어가는데 다르죠. 이거는 카라멜이 들어간 캐러멜 거예요. 마끼아또. 이 마끼아또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네네. 아주 단순합니다. 네. 아주 단순하게 마끼아또의 마끼가 뭐 마킹을 했다, 뭐 점을 찍었다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네. 머신, 네. 그러니까 자동 머신에서 나오는 그 마끼, 그러니까 그 스펠링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동 머신의 이름. 네, 머신이라는 거죠. 자동 머신은 맨 처음에 뭐 커피가 나오고 우유를 붓고 네. 그 위에 다시 커피를 붓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커피가 딱 마크가 남죠. 그렇죠. 우유를 먼저 붓고 네네. 커피를 붓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저기 기계에서 내린 거구나 라고 알게 되고 이제 그런 마킹 때문에 이게 머신에서 내린 커피를 마끼아토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거기서부터 유래가 됐고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 거기에 마킹이 돼 있다 해가지고 무슨 마끼아토네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우유 그 위에 커피 그리고 캐러멜 소스. 캐러멜 소스 그 네. 약간 뭐 벌 모양으로 위에다 살짝 그것도 이제 토핑으로도 들어가고 액상으로도 실제로 있고요. 그게 캐러멜 마끼아또다. 네. 그 마끼는 유래가 우리 김세현 머신,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머신에서부터 유래한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뭐 흔적을 남기다 조금 있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 솔직히 캐러멜 맛이 아주 은은하게 나야죠. 네. 안 먹거든요. 그리고 대놓고 아까 얘기했지 뿌리죠. 파도판을 그래요. 여기다가요. 대놓고 다 때려 넣거든요. 드리즐 안 해가지고 그러면 안 먹어요. 맛이 없거든요. 위에 생크림도 넣고 맞아요. 견과류도 생크림도 뿌리고 넣고. 아까 그 카라멜 마키아토가 사람들이 잘 몰랐어. 잘 네. 몰랐는데 네. 이 방송님이 위대한 게 이거 누가 마셨어요? 이거 거침없이 하이킥이라고 옛날에 그 시트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서민정이 계속 무조건
카라멜 마키아토 아. 시켰거든요. 무조건 하고 하루에 한 번 카라멜 마키아토가 나왔어요. 근데 뭐 여자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달달하고 뭐 달달해서. 무조건 다릅니다. 무조건 달고 그다음에 뭐 공부하는 이제 뭐 고시원들 네. 뭐 그런 데서는 뭐 무조건이죠. 네. 왜냐하면 좀 뭔가 피로도 좀 풀리는 것 같고 당이 들어가죠. 약간 당이 에너지가 들어가죠. 좀 들어오는 것 같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좀 이제 형사랑 형편이 안 좋은 친구분이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단 메뉴들은 자본 별로 없는 분들이 많이 드세요. 네.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 받을 때 단 게 땡긴다. 예, 뭐 그러니까 대부분 오피스 상권에서는 음료가 다 달아요. 예, 그래요? 청담동 이런 데 별로 안 달고. 예. 얘는 아니, 뭐 사실이잖아요. 아, 1등해. 저는 저도 가끔 카라멜 마키아토를 주문하는데 어떤 때 주문하냐면은 좀 뭔가 좀 이게 달달한 게 땡길 때가 있어요. 네, 있죠. 피곤하고 그럴 이럴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나 카라멜 마키아토 주세요 해서 먹고요. 네. 한 평상시에 90%는 항상 뭐 그냥 아메리카노. 예. 그러다 어디 가서 좀 폼 좀 한번 내보고 싶을 때 에스프레소 한번 좀 시켜보고 뭐 이제 이런 어떤 스타일인데요. 자, 카푸치노라는 것도 있어요. 네네. 이건 어떤 커피인가요? 카푸치노는 뭐 이것도 뭐 카푸친 수도원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그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찾아보세요. 뭐 너무 흔한 당연한 얘기라 말도 못하겠네. 그냥 아까 전에 라떼랑 라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라떼보다 라떼는 사실 커피의 맛이 조금 덜 느껴지거든요. 우유가 너무 많이 우유가 들어가니까. 많이 그렇죠. 들어가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줄여주면서 근데 컵의 사이즈는 있으니까 컵은 채워야 하잖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에어레이션해서 거품을 내서 에어레이션 거품. 네, 거품을 내서 그 위에 얹혀 주어서 양은 맞췄는데 커피와 우유의 양을 좀 적절히 배분해서 생각보다 밸런스는 굉장히 좋은 그런 커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카페 라떼보다는 우유의 양을 좀 줄이고 거기다가 양을 맞추기 위해서 에어레이션을 통해서 거품을 좀 만들어낸.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거는 좀 뭐 업자들 얘기지만 이제 그 집의 커피가 어느 정도냐라는 거를 좀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에스프레소를 시키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도장 깨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집에 바리스타가 어느 정도 좀 하나 볼 때 이제 카푸치노를 좀 왜 여기 무슨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요? 조금 이제 거품을 내는데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기계로 하는 뭐 머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데 이제 사람 손에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기술이 좀 없으면 거품 자체가 굉장히 좀 개거품처럼 성기거나 뽀글뽀글뽀글하는 그런 기포들이 눈으로 보이는데 정말 잘하면 굉장히 실키한 깨끗한 거품이 나옵니다. 거기서 거품에서 기술이 들어가는군요. 좋습니다. 이게 뭐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식의 커피 종류 중에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커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희가 에스프레소 얘기했고요, 아메리카노 얘기했고, 카페 라떼, 또 모카, 마키아토, 카푸치노까지 얘기했는데 바닐라 아이스? 맞아요. 바닐라 라떼. 그거는 그건 어떤 거죠? 쉽게 말하면 아까 모카는 말씀하셨듯이 초코 커피 우유고요. 마키아토는 캐러멜 커피 우유고요. 바닐라는 바닐라 커피 우유예요. 그 바닐라 향을 집어넣는 거. 바닐라 시럽을 넣는다고 보시면 되죠. 바닐라 시럽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 몇 년 전부터 좀 이렇게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더치 커피, 또 콜드 블루 이런 얘기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우리 김세현 대표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 부분도 굉장히 말들이 많아서 뭐 본인의 우리 대표님의 생각과 주장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꼴리는 대로 얘기하시면 시원하게. 말 그대로 이제 더치 커피, 더치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네덜란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더치는 네덜란드를 뜻한다. 더치 커피라고 하면은 네덜란드식 냉커피라고 보시면 돼요. 냉침 커피. 냉침 커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커피를 뜨거운 물로 우려내는 게 맞는데 이제 이거를 차가운 물로 우려내는 커피입니다. 근데 이게 뭐 왜 네덜란드냐라고 하면 뭐 네덜란드에서 뭐 이제
여러 나라로 이제 배로 이렇게 뭐 무역을 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배 위에서 커피를 뜨거운 물로 내려 먹기가 정말 어렵더라. 예, 번거롭고 네. 그래서 아예 육지에서 네. 차가운 물로 우려내서 네. 그거를 아예 액상을 싣고 다니면서 나눠서 부어 마셨다라는 것이 이제 일본에서 전해지고 일본에서 아, 그럼 구라야. 그럼 구라야. 일본에서 전해지는 그럼 뭐야. 일본에서 이제 더치 예, 예, 커피란 예. 말이 나왔어요. 네, 그럼 구라야. 네. 네덜란드인지 스스로를 네덜란드 사람들도 몰라요. 우리가 그랬냐고.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덧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 난 싫어합니다. 자, 네. 더치 커피 제가 이렇게 하는 커피점 몇 군데 가서 본 적은 있는데요.